안녕하세요. 비니니맘입니다. 오랜만이시죠?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아, 각도 아이들 이제 끝났는데 벌써 단원 평가가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다리느냐고 어떤 시험 문제들이 나왔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너무 늦어졌습니다. 아, 먼저 이제 우등생 얘기할게요. 여기 각도 시작하기 전에 보시면 이렇게 이 단원 연관 분석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는데요. 이 단원에서 배우는 것들, 그리고 개념별 출제율, 그리고 잘 틀리는 문제 유형 오답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각도 단원은 중고등의 기하 영역으로 연계됩니다. 기하 영역은 수능에서도 13%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거든요. 근데 이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 다음 단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거를 배워왔는지 이전 배운 내용과 다음에 배울 내용들을 보면서 유추할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이런 거 보시면 우리가 3학년 1학기 때 각과 직각의 이해하기 배웠거든요. 이제 4학년 1학기 때도 나오고 2학기 때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제가 4페이지, 여기 교과서 개념은 4페이지, 하루에 4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익힘책 유형은 좀 문제가 많게 느껴져서 하루에 2페이지만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단원평가 전까지 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최상위 수학을 풀었습니다. 단원평가는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보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 그때 다시 꺼내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우선 우등생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각의 크기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각을 먼저 어떻게 재는지 이제 알아야겠죠. 그걸 먼저 확실하게 이해하고 나서 각의 크기를 재보고 유추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각도 그려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각과 둔각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요. 예각은 각도가 0도보다 크고 직각보다 작은 각, 둔각은 각도가 직각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 요거가 이제 조금 말이 있어서 조금 잘 안 와닿았다 싶으면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우선 제가 여기서는 예전에 배웠다고 해서 평각에 대해서 안 나왔어요. 근데 이 평각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이가 알고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문제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 단원 거를 잘 이해를 못하면, 전 단계 것들을, 이 각도에 대한 전 단계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 다음 학년에 가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4학년 것도 각도를 확실하게 알고 나서, 그러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단원에서 잘 풀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일단 평각이 어떤 건지, 180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직각 찾기, 그리고 나서 예각과 둔각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야 문제 푸는데 순서가 되어서 조금 더 눈에 확 들어오는 아이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둔각과 예각을 문제를 푸는데, 지금 보면 시계를 이용한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아이가 시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잘 못 풀게 되면, 이 문제는 아이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도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전 단계 시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나서 하면 이 문제는 이제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계를 이용한, 어떻게 시계를 배워야 아이의 이해도가 더 높을까. 그래서 저는 아이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걸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좀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해야 더 재밌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좀 고민 좀 해보고 또 영상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7살 꼬맹이 또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 내비치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제 제 방법대로 하니까
아이들 시계는 이제 확실하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큰 아이는 이제 안 했지만 작은 아이는 이제 준비 중이라 어, 또 아이들마다 조금 다른 성향이 있거든요. 이런 게 잘 먹히는 아이가 있고 이런 게 좀 안 되는 아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 유도리 있게 하실 수 있게 제가 조금 더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옆으로 샜는데 각도의 합가차 이게 덧셈 뺄셈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렇게 덧셈은 50도 20도면 겹쳐져서 커지고 50도 빼기 20도면 이렇게 겹쳐진 부분을 빼줘야 된다는 거. 이게 조금 어려우면 우리가 직접 종이를 오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이제 비교해 보라고 하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요. 다른 건 크게 없고 요 삼각형 세 각의 크기 합 이걸 알아야 문제 푸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그리고 사각형 네 각의 크기의 합 360도인 거 알아야 문제 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렇게 삼각형과 사각형 크기의 합을 알았기 때문에 네 각의 크기 안쪽 각의 크기의 합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다각형 크기의 합의 문제가 나옵니다. 응용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삼각형을 자르느냐 사각형을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문제의 답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또 시험에 나왔거든요.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 이해도가 확실하게 돼야 풀 수 있는 것들 쉽지만 차근차근 다져야 되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풀리면서 아예 이해도를 조금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서술형까지 풀었고 이거는 시험 보기 전에 남겨놨다가 시험 보게 되면 풀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게 되었고요. 여기 뭐 이렇게 응용 문제 이렇게 평각을 알아야 이런 문제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냥 딱 나오잖아. 180도니까 80도 빼면 100도이다. 기억이 100도이고 니은의 값부에서 이렇게 답을 풀 수 있는 속도전이겠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정확도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동생은 풀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상위 각도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또 더 좋은 걸 발견했어요. 예각과 둔각에 대해서 설명은 똑같은데 여기 한 번 더 4학년 2학기 연계에 관련된 게 나왔습니다. 직각삼각형은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 한 각이 직각이면 이건 완전히 직각삼각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예각삼각형은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인 거예요. 그리고 둔각삼각형은 한 각이 둔각인 삼각형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엄마 여기 예각인데 왜 얘는 예각삼각형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러지 마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요거를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이 문제집이 없으면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완전 꿀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 풀 때 금방 풀겠죠. 이건 착착착착 풀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둔각이 어떤 건지 눈에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러면 틀릴 일이 조금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시계의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작은 쪽의 각이 예각인 시각을 모두 차지래요. 근데 시계 모양이 안 나왔어요. 우동생에서는 시계 모양이 아주 친절하게 나왔는데 그냥 5시 30분 나오고 1시 40분이 나왔어요. 그럼 이런 문제는 아이들이 다 그려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각도의 합과 차에서 이것도 여기 전체의 각에서 요 각을 빼는 거고 요 30도를 120도에서 30도 빼는 거예요. 요 개념 잘 알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평각을 알아야 이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이 평각이라고 생각하고 나서 풀어야 확실하게 편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등 연계에 맞꼭지각이 나왔어요. 한 문제지만 이런 맛보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계속 끄집어다 아이들한테 조금씩 설명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최상위 문제만 풀어도 조금씩의 중등이 연계가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심화가 되고 그때 됐을 때 다시 중학교 때 배워도 이 문제들이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삼각형과 사각형 각의 크기 합, 그리고 나서 여기 중등연계 또 나왔죠. 외곽의 크기. 외곽의 크기 우등생에도 나왔지만 한 번 더 짚어주고, 이건 중등에도 나오니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작은 각들이 모여 큰 각을 만든다. 이 개념에서 여기 몇 개인가, 크고 작은 예각, 크고 작은 예각은 크고 작은 둔각보다 몇 개 더 많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 찾기 쉽지 않아요. 이럴 때 평각 알아야 되고 직각 알아야 되고, 그 안에서 예각과 둔각 찾기. 이거 쉽지 않았죠. 아이 나름대로 색깔 막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 또 평각에 대해서 나오죠. 직선은 한 바퀴 360도의 절반 180도이다. 그걸 이용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고, 막곡직각을 알아서 이제 그냥 뭐 하지 않고 그걸 이용해서 또 풀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나왔던 것 같아요. 막곡직각에 대해서 알면 더 좋겠죠. 그리고 삼각형 극의 합을 이용한 문제들, 사각형 극의 합을 이용한 문제들. 여기 요 문제, 이거 꼭 삼각형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네 변이 있기 때문에 사각형인 거 아이들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수가 나와서 x값 구하기, x값이라고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올 때 편해지겠죠. 어떻게 푸는지 이제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알지 않더라도 느낌은 이제 올 거예요. 이런 문제들 미리 풀어보면 참 좋을 것 같고, 여기 이 문제는 답만 구하고 싶다 그래서 답만 구해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계는 12 등분된 원이다. 여기서 또 시계를 잘 모르면 안 되겠죠. 근데 웃긴 건 제가 이제 아이를 이 시계 도장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아이가 이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풀 수 있는데 시계를 찍어서 한번 해보고 싶었대요. 왜 이걸 했냐 했더니 그래서 그래, 이렇게 응용하는 거 좋다. 왜 너 쉽게 이렇게 했어? 그러지 않고 그래,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하는 거 좋다. 잘했다라고 칭찬을 좀 듬뿍 해줬습니다. 요 시계 방법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다각형은 몇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진다. 이 문제가 뭐 우등생에서는 몇 개 안 나왔지만 여기도 뭐 많진 않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여기 그림으로 친절하게 나눠줬죠.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을 아마 알게 되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때 이렇게 문제를 풀었었어 라고 아마 기억이 더 쉽게 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니까 여러 번 풀어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 바로 엄마 힘들지만 바로 채점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이거를 아이가 바로바로 수정되거든요. 이게 틀렸던 기억대로 있다 보다가 나중에 그거 너 문제 엄마가 채점하니까 틀렸던데? 그러면 또 이제 그게 좀 안 되죠. 그 기억을 다시 지우고 입력시켜야 되니까 바로바로 채점을 하는 건 좀 강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외곽 크기 구하는 법 해서 여기 매스마스터는 풀리면 좋은데 많아요. 약간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 중에 하나 문제 풀어보자 해서 이 문제 풀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셔도 좋겠죠. 한 두세 개 풀어도 더 좋고요. 전 요거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2단원 끝났고요. 근데 2단원 하면서 우리가 다음 단원이 이렇게 곱셈과 나눗셈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걸 하면 문제 풀 때 조금 곱셈과 나눗셈이 좀 헷갈리지 않을까 해서 여기 계산법에서 우리가 풀어보고 싶은 곳 펼쳐서 세 문제씩 풀어라 했어요. 곱셈 세 문제, 나눗셈 세 문제 해서 미리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겨울방학 때 예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나머지가 나오면 요렇게 점점점해서 54 하는 방법도 했는데 갑자기 하거나 그러면 조금 당황스러워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생각이 안 나거나. 그러면 꾸준히 하는 거 좋아요. 꾸준히 계속 하셨으면은 참 좋고요. 만약에 중간에 놓치셨거나 좀 힘들어해서 저도 아이가 힘들어해서 조금 쉬었다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많이 풀리는 것보단 이해는 하고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게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고샘은 지금 2호 저는 5월 달까지 하고 싶었는데 좀 또 안 됐습니다. 계획대로. 여기서 혼합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건 5학년 과정에 나와요. 그런데 미리 이렇게 접해보는 거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하루에 한 페이지씩 하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씩 하면서 맨 처음에 중요한 건 가로식 먼저 하고 곱셈, 나눗셈하고 앞에서부터 더하기 빼기 하면 된다라는 거 각인시켜주는 거, 그리고 체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돼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 말고도 할 게 아마 많잖아요. 이제 5학년 되면 6학년 것도 조금 더 땡겨야 되고 6학년 되면 중학교 것도 선행을 조금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갑자기 어려워지거든요. 중학교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땐 꼭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조금 순차적으로 차곡차곡 저축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동생 평가 마스터까지 풀어봤거든요. 크게 뭐 다른 문제는 없었고 다시 한번 기억을 더 더듬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했고요. 좀 길어졌어요.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다음에 이제 3단원 곱셈과 나눗셈 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제 부족하지만 제 짧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